안녕하세요. J&D 엘리트 프리메드 데이나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헝가리 의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두 번째는 입시 지원 서류입니다. 요즘 헝가리 의대 지원 시 장학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장학 전형은 매우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장학 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비디오로 아주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일반 전형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류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서류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권 사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헝가리 유학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이 필요하고요. 이 여권에 대한 사본 있죠? 앞면 전체를 스캔으로 뜬 그 스캔 사본을 말합니다. 이 사본이 필요한데요. 이 여권 사본을 준비할 땐 당연히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반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학을 가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그 1학년은 돌아오지 않고도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들어오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반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증명사진입니다. 이 증명사진은 애플리케이션 할 때 여러분 사진을 업로드를 해야 돼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에도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권 사진 같은 꼭 여권 사진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여권 사진 형태의 증명사진이 필요하고요. 이 사진은 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영문 이력서 CV라고 하는데요. Curriculum Vitae의 약자고요. 이 영문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베이스로 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 또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외 활동을 했는지 팩트 위주로 나열된 그런 문서를 이력서라고 하고요. 이 이력서도 여러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10년 동안 입시 서류를 전담해서 살펴보았던 제가 직접 첨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류입니다. 네 번째 서류는 가장 준비하기 까다롭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원 동의서 모티베이션 레터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직접 서술해서 쓴 글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치만 이름에 나와 있듯이 모티베이션 레터, 지원 동기서죠. 여러분이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헝가리 의대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위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면접 때도 이 서류들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첨삭은 저희가 다 전문가들이 다 디테일하게 첨삭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입니다. 헝가리 의대 입학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는 그 자격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또는 검정고시를 봤을 경우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영문 그리고 또는 해외 검정고시를 봤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합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입니다. 트랜스크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내내 받았던 성적이 나와 있는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뭐 학생부 기록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험 쳤던 과목에 성적이 나와 있는 그 성적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성적표가 그 누가 봐도 해외에 사는 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쓰여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1이라고 쓰여 있는 게 1등급인 건지 1점이라는 건지 해외에서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고등학교 증명서 뒷면에 각주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급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백분율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 각주가 잘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추천서인데요. 이제 추천서부터는 반드시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는 학교에 따라서 준비 꼭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 영문 추천서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급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등 여러분을 지도했던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추천서가 좋은 추천서인지는 또 저희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료증명서입니다. 이 의료증명서는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학교가 메디컬 서티피켓, 즉 의료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피검사와 체스트 엑스레이입니다. 피검사에서는 보통 HIV,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가끔 A형 간염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런 이제 감염병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폐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묻고요. 그 밖에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라던가 아니면은 의학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메디컬 서티피켓에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영문 증명서도 다 영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부터 모든 내용이 영문으로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대학교 이상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그리고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어학증명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학생들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 한해서는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장학 전형 서류 좀 더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장학 전형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